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양도세의 다주택자 중과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중과 재주택, 그 중에서 3주택 이상 중과 재주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페이지 33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 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에서 1호부터 해가지고 13호까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볼까요? 1호에서는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일련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과대상주택수 판정에서 경기도 읍면지역부터 해가지고 기타 지역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 판정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제외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갖고 볼까요? A주택은 서울에 있고 B주택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C주택은 천안에 있는데 이 천안이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안에 있는 주택을 파는데 이 천안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에는 있지만 중과대상주택수 판정할 때 천안은 기타 지역에 해당되죠. 기타 지역은 중과대상주택수 판정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이상일 때만 포함됩니다. 근데 기준시가가 3억 이하죠. 그럼 무슨 얘기죠? 조정대상지역이라 할지라도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주택이 양도세가 중과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양도일련제 기타 지역으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중과재주택 두 번째 볼까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혼동해서는 안 될 게 그냥 소득세법에서 지칭하는 이름이 장기임대주택일 뿐이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무조건 준공공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단기임대주택이라든지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도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주택, B주택, C주택이 다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A주택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럼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을 한다겠습니다. 그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팝니다. 그러면 양돌 현재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세 채이기 때문에 3주택 중과를 적용받아야 되지만 이 주택이 아까 소득세법에서 열거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호하고 5호 한번 볼까요? 3호하고 5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 주택으로 규정된 주택입니다. 우리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는 미분양주택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신축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든 게 공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조특법 97조에서, 미분양은 98조에서, 신축주택은 99조에서 이렇게 열거되고 있고, 공익사업주택은 이번에는 이제 3기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소재되어 있는 협의매수 또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을 배제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이 77조도 3주택 중과대상주택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주택 A는 시흥에 있고 B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수원에 있습니다. 모두 다 수도권에 있죠. 수도권에 있고 읍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A주택이 이제 양도를 합니다. 근데 A주택이 신도시, 사업인정고시가 났고 신도시로 개발된대요. 그럼 A주택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한 채, 두 채, 세 채이네요. 그러니까 3주택 중과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주택법상 77조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가 배제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 아니면 97조 5 얘네들도 이제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은 우리가 임대주택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또는 70%를 특례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97조 5는 일정 기간에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주택이에요. 근데 이 특례주택은 조특법상의 감면대상 주택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지혜주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 주택을 감면별로 해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97조 3이나 97조 5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7조 5, 97조 3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중과가 안 될 수 있죠? 가액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은 즉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의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은 당연히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되고 또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임대 개시일 현재 주택 가격이 6억 원이 초과된다고 하면은 이 조특법상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을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하고 97조 5는 처음에 신설될 때 가액 요건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요건만 충족하면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가액 요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이 넘어버리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 중과 배제주택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호는 장기 사원용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종업원에게 이제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10년 이상. 근데 그때 종업원은 사용자의 특수관계자, 6촌 이내의 혈족이라든지 4촌 이내의 인처, 배우자는 이제 제외되고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고 10년 이상 무상 제공하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중과 대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서는 어떤 게 규정되어 있냐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주택,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주택은 당연히 중과하면 안 되겠죠. 7호에 상속주택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상속주택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and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해서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단독 상속권자나 공동 상속받았을 때 최다 지분권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상속권자, 공동 상속 최다 지분권자 중에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은 뭐죠?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내가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딱 한 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155조 2항이 적용되려면은 내가 상속 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혼동하는 게 이게 155조 2항만 중과 재주택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155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상속, 특히 소수 지분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중과대상주택수에 열거되어 있는 게 155조 2항만 열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중과대상주택수 판정할 때 어떻게 된다겠죠? 최다 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과대상주택수 판정에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다는 의미는 뭐죠? 양도세가 중과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수 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어떤 의미를 갖죠?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했거나 아니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공동상속 소수 지분권자의 비과세 특례,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에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비과세 규정과 중과 배제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공동상속 소수 지분권자의 비과세 판정은 별도 세대이고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 소수 지분권자는 동일 세대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았어도 그리고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했어도 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모두 중과 배제가 적용받을 수 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A, B, C 세 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B를 양도를 합니다. 세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요. 그러면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까? 예. 중과 대상 주택 수가 몇 채죠? 세 채입니다. 그러면 이 B주택은 3주택 중과로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B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단독 상속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B주택을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으면 중과가 제외될 거고 5년이 경과했으면 중과가 적용될 겁니다. 만약 이 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고 내가 이 공동상속권자 중에서 소수 지분권자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설령 5년이 넘었어도 이 주택은 중과에서 배제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주택 중과와 관련해서는 이 상속주택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비과세의 특례 규정하고 중과 배제 규정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8호 저당권 실행 및 채권 변제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